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 한송심을 했던 판사 네. 고발하셨죠. 파기 한송심 안 했죠. 음. 처음에는 대선 이후에 할 것처럼 하더니 대선이 끝나자마자 요청했다는 기사도 없었고 요청했다라는 이재명 피고인 측의 요청도 없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알아서 놓는다. 바람도 안 불었는데 추후 지정 말이 좋네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법원 무려 전원 합의체에서 소송 지휘를 한 거거든요. 유죄 취지로. 근데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우리 변호사님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고발합니다. 판사를. 공수처는 공수처에 고발한 거니까 현직 대통령에게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였던 그 기계를 이번에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그거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선거법 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 한송심을 했던 판사 네. 고발하셨죠. 파기 한송심 안 했죠. 파기 한송심을 하지 했어야 않았던 되는데 고법의 판사를 네. 고발하셨죠.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쯤 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주 이틀 뒤쯤 고발장을 완성해서 저희 변호사님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해가지고 파기 한송심을 해가지고 서울 고법에 내렸잖아요. 네. 내렸고 그 파기 한송심을 해야 되는 고법 판사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기를 해버렸잖아요. 무기한 연기죠, 그냥. 처음에는 대선 이후에 할 것처럼 하더니 6월 16일로 하겠다고 했었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요청도 안 했는데 요청했다는 기사도 없었고 요청했다라는 이재명 피고인 측의 요청도 없었거든요. 근데 알아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알아서 눕는다. 바람도 안 불었는데 처럼 추후 지정 말이 좋네요. 추후 지정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너랑 밥 안 먹을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네. 다음 주에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거는 평생 너랑 보기 싫어 뭐 이런 거거든요. 제 기준에는. 근데 추후 지정은 재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해야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는 대법원 무려 전원 합의체에서 소송 지휘를 한 거거든요. 유죄 취지로. 근데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무유기로 고발. 누군가는 해야죠.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시간이 남아서 저희 변호사님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헌법 84조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이유를 대면서 추후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복잡하게 이유를 댈 수가 없었겠죠. 음. 머리가 아플 거 아니면 이걸 복잡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싫어 당선됐잖아 뭐 이렇게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 당신도 판사니까 따져봅시다.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제가 고발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지금까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이 진짜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11조 외우겠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적 지위나 뭐 직업이나 인종이나 뭐 어쨌든 계급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수 계급층은 없으며 그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특수 계급층을 창설할 수 없다는 게 헌법 11조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권력을 가지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건 특수 계급을 인정하는 거예요. 법원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차별 지어지는 나라야 라고 인증한 꼴이거든요. 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계급층은 없다라는 것을 법원 스스로 혹은 공수처 니들이 국민 앞에 인증을 해라 라는 뜻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법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지금 진행하고. 요거는 이제 그 준비 시작하려고. 왜냐하면 네. 이걸 하려면 민주당이 그 법안을 공부해야 돼요. 해야죠. 네.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얘들이 아직까지 통과는 안 시키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의 이유라고 보는데 네. 법원들이 알아서 눕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에 받지 않는다를 법으로 받겠대요. 그러면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니하오 이제 뭐 몇몇들 빼고는 이제 인사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들 몇몇 빼고는 모두 다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아?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저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할 건데 소위 이재명 면접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눈치를 보는데 법원이 알아서 누워주니까 굳이 법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 저에게는 희망이 있거든요. 수원지법에 남아있는 재판 2개, 대북송금과 법카, 이 2개의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같은 재판부. 그 재판부님, 그 재판장님이 아닌데 나는 재판할 건데? 라고 하는 순간 그 법을 발의할 거예요.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이건 역시도 특수 계급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이 법이 맞는지 헌법재판소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좀 따져보자. 그래서 헌법소원을 준비가 마쳤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4만 명에 가까운 소송인단이 39,400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9,400명 이상의 소송인단이 지금 동의를 하셨고 단수 서명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다 넘기시고 그렇죠.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겠다. 그렇죠. 소송인단에 참여를 했죠. 저희 변호사님이 그거 정리하다가 지금 과로로 쓰러지실 것 같은 4만 개를 정리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런 상황. 그 간단하던데. 뭐가요? 정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양식은 간단하던데. 근데 이제 그걸 다 하나하나 소장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복돼 있는 건 빼야 되고 예. 개인정보가 미비한 건 또 빼야 되고 뭐 이러니까 변호사님 힘내세요. 우리 변호사님이 예. 이번에 그 판사를 고발하면서 고발장 마지막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분 아니세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오셨던 나중에 한번 같이 모시고 방송하면 재밌을 네. 것 같은데 그분도 약간 저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고발장 맨 밑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분. 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고발합니다. 판사를. 네. 공수처는 공수처에 고발한 거니까. 공수 고발해야 되니까. 현직 대통령에게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였던 현직 대통령에게 보였던 그 기계를 네. 이번에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그거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 참, 멋있어요. 예. 참 그래서 판사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니까 어제 있었던 법관회의가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법관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사실 어제 법관회의가 열리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는 선언을 하나 할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어제 여러 가지 법관회의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표결도 있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경론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단 하나, 딱 하나 법관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탄핵 등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법관들에 대한 결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들의 일관된 의견이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야 이것도 다 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법권 재판과 관련된 이 재판을 두고 재판 결과를 두고 아니면 재판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두고 아니면 기본적인 재판에 대한 일정을 두고서 특검을 하겠다. 법관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법원 스스로 사법 독립 혹은 상권 분립 그런 거 싫어라고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네. 법원 스스로 자신들의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독립성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깨부신 거죠. 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렇다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그렇죠. 재판을 받고 어떻게 판사님을 믿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그동안 방송을 하고 혹은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소송을 하면서도 법원만큼은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라는 게 제 신조였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법원을 믿어서도 아니고 판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게 최후의 보루니까 이것마저 부정하고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생각이 앞서서 제 방송에 댓글에 판사 욕을 어쩌고 누군가 저한테 판사 욕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최후의 보루니까 법원만큼은 믿어보자. 법원만큼은 눈치 안 보고 그 민주당 권력이 얼마나 가겠어. 권력 눈치 안 보고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사법부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습은 너무 죄송합니다. 속된 말인데 구려요. 너무 구립니다. 네, 판사님들 너무 구려요. 법복을 벗고 배지를 다시든가 법복을 벗고 저기 어디 가서 장사를 하시든가 법복 입고 법원 앞에서 이 법전 앞에서 이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직업인으로
판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닌 분들도 정말 더 많으실 거라고 아,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생각합니다. 네. 직업인이 되신 거예요. 직업인이 정말 기계적으로 직업인을 하실 거면 그냥 AI에 맡기세요. 권력의 하수인 저는 직업인도 아니고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법권 있지 않습니까? 그 준엄하고 숭고한 사법권 권력자들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권자인 국민들이 준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이 아시겠지만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안 들리세요? 안 보이세요? 귀를 어떻게 파드려야 되나?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을 떠나서도 아니 그냥 일반적인 재판의 진행과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재판 일정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그것을 두고 법관을 탄핵하겠다, 법관을 특검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법권의 침해다라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직업인이죠. 그렇죠. 이건 판사가 아니죠. 국민들은 그럼 누구를 믿고 나의 억울함이 있을 때 정말로 나의 생사 여탈권, 나의 가족들이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나의 아픔을 하소연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 말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출세도 안 돼요, 이거는. 대통령 정도 돼야 재판 안 받습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돼야 되겠네요. 억울해요. 제가 재판 받기 싫어요. 그럼 출마해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이, 안 되죠. 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당 국회의원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한 국회의원은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모두가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그 피고인이 얘기했던 대동세상이 그런 건가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자, 이제는 인천에 가장 큰 그 홀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돌 중에서도 웬만한 티켓 파워가 있으면 갈 수 없는 홀이 하나 아. 있습니다.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그 홀이 있는데 더러운 사람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군요. 하는데 아 이거 물리적으로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관객이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네. 아이홀 아레나가 있습니다. 네. 27일부터 28일까지 지난주 티켓 가격이 R석은 13만 원, S석은 11만 원, A석은 9만 원이었는데 아이쿠. 1만 2천 명, 1만 5천 명이 꽉꽉 들이차서 이틀 동안 매진됐답니다. 자,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청래 의원, 박찬대부터 그래요? 쭉쭉쭉 해서 아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상당수가 갔고요. 종교단체 행사인 줄 알았는데. 네, 했는데 누가 주최를 했느냐? 김어준 씨의 콘서트였습니다. 아그 털 막 난 사람. 네, 아그 김원준 씨군요. 저는 어디 교주인 줄 알았어요. 네. 오 자. 그분이 김원준이군요. 자, 그분이 등장을 딱 했는데 그분이 등장할 때 나왔던 노래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뭐라고요? 예. 아 What a Wonderful 야, World. 진짜로요? 자, 그리고 등장한 후 자신의 소개 멘트가 압권입니다. 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미치겠네요. 네. 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욕하는 뭐 누구 법사, 누구 도사, 어떤 유튜버가 그런 강당을 빌려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뭐 현직 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애들이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민주당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개인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으로 거품을 불고 막 입으로 변을 토하는 지금 대한민국 뒤집어졌을 걸요. 그리고 그 엠모 언론사 같은 애들 카메라 출동해가지고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뭐 이런 거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진영만 바뀌어서 사람 몇 명만 바뀌었다고 그것을 굉장히 콘서트인 것처럼 굉장히 뭐 문화 행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역겨워요. 민주당 특히 우원식 의장 당신 아직 국회의장 아닙니까? 아, 저 모르게 국회의장 사퇴했나요? 아니 국회의장이죠. 중립은 개나 줘버렸습니까? 개 키우세요? 개 키우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요. 어쨌든 간에 당적은 지금 무소속인 당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행사에 개인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가는 건 괜찮죠. 뭐 중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뭐 가는 건 괜찮은데 국회의장이 거기 참석하는 건 저는 국회의장이 가장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재밌는 게 그 자리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박찬대 후보는 안 불러요? 김어준 갔을 씨 거예요. 갔을 텐데. 무대에는 안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그 뭐 이재명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씨라고 싸우자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네. 누가 이기는지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할게요. 저는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직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존경받아야 될 전직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김어준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에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길게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석도 아니고 생중계되는 콘서트장이고 생중계까지 했어요? 네, 그걸? 생중계되는 콘서트장이고 더러워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직 대통령이 유튜버 김어준 씨를 향해서 김어준 동생 이제 나를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서로 낄낄대고 웃으면서 우리나라 국격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뭐 어떤 도사 뭐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누나라고 하세요 이랬으면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이. 네.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직 대통령들은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네. 모두 그러니까 국민 반 갈라서 이쪽 대통령이 아니고 그게 비판을 하던 좋아하던 싫어하던 대통령 스스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정 안 되면 저희라도 요 앞에 저기 조선일보 앞에 있는 여기 조그만 광장 한 20명 모이는 광장에 몇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도 하나 합시다. 그 차장이 그러면 지금부터 수염을 기르셔야 돼요. 전 수염이 안 나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약간 교주처럼 안 보이거든요. 아니면 여기 뭐 그리죠 뭐 그려가지고. 분장 잘하시는 분? 머리도 좀 기르고 약간 좀 신선같이 혹은 이제 좀 교주같이 보여야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거지. 차장님같이 이렇게 매끈하고 지적이고 이렇게 멀끔하게 생기시면 안 모여요 사람들이. 아니, 웃음도 이제 네. 이게 웃으면서 아 이거 그렇게 안 웃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웃지. 호호 이렇게 그렇게 품격 있게 안 웃습니다. 아직 김어준을 잘 모르시네요. 알겠습니다. 하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웃죠. 한번 좀 힘을 모아서 네. 콘서트는 아니더라도 어디 마당놀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아니 뭐 제가 꽹가리 치겠습니다. 깽가리 치고 뭐 하면서 난장이라도 한번 펴가지고 좋네. 한번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국회에서 그런 행사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네. 뭐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형식의 김어준을 마치 우상화하고 정치인들은 저기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자신을 과시하는 이런 콘서트는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약간 좀 그 얼굴에 난 수염 같아요. 이제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13만 원, 11만 원, 9만 원 내고 여길 왜 가는지. 근데 좀 부럽기도 하네요. 결식아동이나 도우세요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조만간에 또 한번 또 네. 이슈를 만들어 주세요.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